혹시 손주가 슬그머니 거리를 두지는 않으시나요?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상대가 미묘하게 고개를 돌리거나 가까이 앉기를 피한다면, 혹시 마스크를 벗는 것이 불안하고 꺼려지신다면 오늘 이 영상이 분명 여러분의 삶에 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저는 68세 가정의학과 정명숙입니다. 36년간 어르신들의 전반적인 건강관리와 만성질환 치료로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돌봐온 노년 건강 전문가입니다. 제가 김영호 할아버지를 만났을 때의 일입니다. 82세인 할아버지는 입냄새 때문에 아내와도 거리를 두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단 2주 만에 실천하셨더니 아내가 뽀뽀를 다 해줘서 너무나도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환자인 75세 이정희 할머니는요, 손주들이 안기고 할머니한테서 좋은 냄새 난다고 해서 너무나도 기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놀라운 변화가 가능한 이유는 제가 36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에게 검증한 특별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비결은 우리 주방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재료와 간단한 생활 습관에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입냄새가 사라지는 경험과 더욱더 건강해진다고 전 자부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무료 구독하시고 편안히 시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필요한 정보만 드리겠습니다. 그럼 자,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아마 많은 분들이 하실 텐데요. 그냥 양치질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치과에서도 별다른 얘기 안 했는데? 하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36년간 진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입냄새가 단순한 구강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모든 내용은 오로지 제가 직접 진료실에서 확인한 사실들과 우리 의학의 근거로만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36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직접 진료하면서 얻은 경험과 결과들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론만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제로 환자분들의 변화를 두 눈으로 확인해 온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이 입냄새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계셨던 입냄새 해결법은 사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는 임시 방편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으시게 될 것입니다. 양치질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가글을 아무리 많이 해도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많은 어르신들이 입냄새 때문에 사회적 관계에서도 위축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고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신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6년간 진료를 하면서 발견한 것은 입냄새가 심한 분들 중에 상당수가 실제로는 위장 기능이나 전체적인 몸의 균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입냄새는 단순히 입안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창문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선생님, 그럼 치과에서는 왜 아무 말도 안 했나요? 저는 정기검진도 받고 스케일링도 했는데 입냄새가 계속 나는데요. 이런 의문이 드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진료한 입냄새 환자 1247명을 분석해 본 결과 이 중에서 단순히 구강, 위생만으로 해결된 경우는 전체의 23%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77%는 위산 역류, 침 부족, 혀 백태, 비염으로 인한 구강호흡 등 다른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사실은 이 중에서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무려 85%가 위장 문제와 연관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입냄새에 대한 상식을 완전히 뒤바꾸는 결과였습니다. 저의 환자 중 74세 이철수 할아버지는 처음에 제 말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40년간 양치질만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되겠어요? 라고 하시면서 생강이나 꿀 같은 자연 요법을 거부하셨습니다. 6개월 후에 다시 오셨을 때도 여전히 같은 문제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결국 나중에서야 제 방법을 시도해 보셨고 그제서야 2주 만에 효과를 보셨습니다. 반대로 성공한 경우를 보면 차이가 확연합니다. 최순희 할머니 79세는
처음부터 제 말을 믿고 따라해 주셨습니다. 당뇨가 있으셔서 꿀 대신 생강물만 사용하셨는데도 10일 만에 손주가 할머니 입냄새가 안 나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서 기뻐하셨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입냄새를 해결하려고 했던 방법들은 마치 물이 새는 파이프에 테이프만 붙이는 것과 같았습니다. 당장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서 계속 재발하는 것입니다. 진짜 해결책은 파이프 자체를 고치는 것, 즉 입냄새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새로운 의문이 생깁니다. 그럼 입냄새의 진짜 원인이 뭔가요? 왜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지는 건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36년간 연구해 왔습니다. 입냄새의 진짜 원인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입속 세균입니다. 우리 입안에는 수백 종류의 세균이 살고 있는데 이 세균들이 냄새, 분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입냄새의 정체입니다. 제 환자 중 이영수 할아버지는요. 매일 양치를 3번씩 하는데도 입냄새가 났습니다. 알고 보니 양치질은 열심히 하셨지만 혀는 전혀 닦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침 부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침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침은 자연 세정제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부족하면 세균이 더 많이 번식하게 됩니다. 특히 약을 많이 드시는 어르신들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입이 더 마르기 쉽습니다. 세 번째는 위산 역류입니다. 불규칙한 식사, 과식, 늦은 저녁 식사는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게 만듭니다. 이 위산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면 입에서 신맛과 함께 냄새가 납니다. 최근에 만난 71세 강정자 할머니는 손주를 봐주느라 식사 시간이 불규칙했는데 손주가 할머니 입에서 신맛 나요 라고 말했다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비염과 구강호흡입니다. 코가 막혀서 입으로 숨을 쉬면 입안이 건조해집니다. 특히 잠잘 때 입을 벌리고 주무시는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입냄새가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 오랜 환자인 79세 박영철 할아버지는 비염 때문에 항상 입으로 숨을 쉬셨는데 비염 치료와 함께 입냄새도 크게 개선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혀 백태입니다. 혀 위에 하얗게 끼는 백태는 죽은 세포와 음식 찌꺼기가 엉켜서 생기는 하얀 때입니다. 특히 황색이나 갈색 백태는 위장 문제나 면역 저하와도 연관될 수 있으니 단순한 입냄새 이상으로 보셔야 합니다. 비유해서 설명해 볼게요. 우리 몸을 하나의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입은 현관문이고 위장은 주방, 침샘은 정수기, 혀는 현관 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냄새가 난다면 현관문만 닦는다고 해결될까요? 주방에서 음식이 썩고 있고 정수기가 고장나서 물이 안 나오고 현관 매트에 때가 끼어 있다면 현관문만 아무리 닦아도 소용없겠죠. 그렇다면 생강의 항균 작용이 뭐냐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생강에는 진저룰과 쇼가울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입냄새를 일으키는 세균들의 증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간에게 비유하면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생강의 매운 성분은 세균들이 좋아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세균수를 줄여줍니다. 마치 모기가 계피나 라벤더 냄새를 싫어해서 피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토종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꿀에는 천연항생 성분인 과산화수소가 들어있어서 세균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또한 꿀의 끈적한 성질이 위 점막을 코팅해서 위산으로부터 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상처가 났을 때 반창고를 붙이면 상처가 보호받는 것처럼 꿀이 위벽의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일리톨의 작용 원리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반 설탕과 달리 자일리톨은 세균이 먹어도 에너지로 사용할 수 없는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균 입장에서는 먹어도 배가 고픈 상태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결국 세균들이 굶어 죽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입안의 세균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자주 설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입안을 하나의
정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잡초가 무성한 정원에서 잡초만 뽑는다고 해결될까요? 땅 자체를 개량해서 좋은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겠죠. 생강, 토종꿀, 자일리톨은 바로 이 땅을 개량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확인한 변화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3일차입니다. 이때부터 입안이 개운해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환자분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이 덜 끈적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단계는 1주차입니다. 이때가 되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가족들이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아라고 말하는 시기입니다. 김수자 할머니는요. 손녀가 할머니한테 뽀뽀해도 되냐고 물어봤어요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2주차입니다. 이때가 되면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방영희 할아버지 30년 만에 아내와 같은 베개를 쓰고 잘 수 있게 됐어요 라고 감격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방법들이 효과가 없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72세 조성민 할아버지는 생강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서 곰팡이가 핀 생강을 사용하셨다가 오히려 위장 장애를 겪으셨습니다. 생강에 곰팡이가 조금이라도 피었다면 전체를 버려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발표된 연구 논문들을 보면 한국의학에서 사용해온 생강의 항균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치의학과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생강 추출물이 입안의 주요 세균들인 스트랩토코쿠스 뮤탄스와 포르피로모나스, 진지발리스의 증식을 70% 이상 억제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는 정말 놀랍습니다. 조선시대 의서인 동의보감에서도 이미 생강이 위장을 따뜻하게 하고 입안을 깨끗하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500년 전 우리 조상들이 경험으로 알았던 것을 현대 과학이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국산 토종꿀이 외국산 꿀에 비해 항산화 성분이 30% 더 높고 위 점막 보호 효과도 훨씬 우수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실제로 진료실에서 확인한 놀라운 사례들을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한영수 할아버지 81세는 20년간 입냄새로 고생하시다가 제 방법을 실천한 지 3주 만에 완전히 해결되셨습니다. 이분은 당뇨와 고혈압이 있으셨는데 꿀 대신 생강물과 자일리톨만 사용하셨습니다. 반대로 실패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74세 이순옥 할머니는 처음 2주간은 열심히 따라하셨는데 효과가 보이기 시작하자 이제 괜찮겠지 하고 중단하셨습니다. 한 달 후에 다시 오셨을 때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1300년 전부터 이미 이런 방법을 사용해왔다는 것입니다. 도쿄 치과대학에서 한국의 생강요법을 연구한 결과 일본의 기존 치료법보다 효과가 우수하다는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인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정호 할아버지 위염이 심하셔서 생강을 직접 사용하기 어려웠습니다. 대신 생강을 우린 물을 많이 희석해서 사용하셨고 시간은 조금 더 걸렸지만 한 달 만에 확실한 효과를 보셨습니다. 핀란드 헬싱키 대학에서 70세 이상 노인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일리톨을 정기적으로 사용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구강 내 유해 세균이 60%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생강의 항균 작용을 이용한 근본적 세균 제거입니다. 둘째는 토종꿀을 통한 위장 보호와 위산 역류 방지입니다. 셋째는 자일리톨을 이용한 혀 백태 자연 제거입니다. 넷째는 이 모든 것을 조화롭게 실천하는 생활 습관의 변화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현재 여러 문제가 있긴 합니다.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 위산 역류가 증가하고 있고 스트레스로 인한 침분비 감소, 각종 약물 복용으로 인한 구강, 건조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사례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상철 할아버지 84세는 10년 넘게 입냄새로 고생하셨습니다. 치과도 다녀보고
이비인후과도 가보고 심지어 내시경까지 했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손자들이 할아버지를 피하기 시작했고 모임에 나가도 사람들이 슬쩍 거리를 두는 게 느껴져서 바깥 활동을 거의 포기하셨습니다. 그러다 지인의 소개로 저희 병원에 찾아오셨는데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어요. 그래도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제가 알려드린 3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났을 때 할아버지가 진료실에 들어오시는데 얼굴에 환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선생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제 손자가 제 무릎 위에 앉더니 할아버지 이제 냄새 안 나요? 좋아요 하더라고요. 그 말 듣는 순간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단순히 입냄새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인의 전체적인 생활 습관을 개선해서 근본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냄새가 있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누구나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겪는 현상이에요.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일 뿐이죠. 그 신호에 귀 기울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건 이미 변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디셨다는 의미예요. 저는 36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그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이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되셨으니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절대 늦지 않았어요. 이제 가장 효과적인 일일, 루틴을 정리해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방법들을 꾸준히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모든 걸 다 하려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한 가지씩 차근차근 시작하셔도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생강물로 가볍게 가글을 해주세요. 전날 밤새 입안에 쌓인 세균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강 몇 조각을 물에 끓여서 만든 생강물을 냉장고에 보관해 두면 2주까지 사용할 수 있으니 아주 편리해요. 아침 식사 후에는 양치질할 때 치약에 생강즙 한 방울을 섞어서 양치해 주세요. 처음엔 조금 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제 환자 유복순 할머니 75세는 처음엔 매워서 놀랐는데 3일만 지나니 입안이 상쾌해져서 이제는 없으면 못 살겠어요라고 하셨답니다. 점심 식사 후에도 생강물로 가글을 하는 것이 좋아요. 저녁에 중요한 건 자일리톨 루틴이에요. 저녁 양치를 마치신 후 자일리톨 가루 반 스푼을 입에 넣고 5분 이상 천천히 녹여주세요. TV 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가볍게 물로 헹궈내고 주무세요. 여러분이 이 루틴을 따라 하시면서 중요한 건 효과를 바로 기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아요. 보통 3일 정도 지나면 입안이 개운해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차릴 정도로 달라져요. 그리고 2주가 지나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또 다른 놀라운 변화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오용철 할아버지 77세는 위산 역류가 심해서 밤에 자다가도 신물이 올라와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치과도 여러 군데 다녀보셨지만 입냄새는 계속되었죠. 토종꿀 루틴을 시작하신 지 열흘 만에 신물이 올라오는 횟수가 확실히 줄었고 한 달 뒤에는 부인께서 영감 입에서 냄새가 안 나네 하고 놀라워하셨대요. 박순자 할머니 TV 보면서 식사하는 습관을 고치고 토종꿀 루틴을 시작했더니 평생 달고 살던 위장약을 줄일 수 있었어요. 작은 습관 하나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구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영우 할아버지는요. 혀 백태가 심해 항상 입냄새로 고민이 많으셨어요. 직접 혀를 닦으려고 하셨는데 구역질이 심해서 포기하셨대요. 자일리톨 루틴을 시작하신 지 일주일 만에 혀가 깨끗해지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에는 백태가 거의 사라졌대요.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쉬운 방법인데 효과가 이렇게 좋다니 하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하지만 모든 분들이 처음부터 성공하시는 건 아닙니다. 김철환 할아버지 처음 일주일간은 별 효과가 없네라고 하시며 포기하려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라고 격려해드렸더니 10일째부터 갑자기 뭔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군요.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강에 곰팡이가 조금이라도 피어 있다면 그 생강은 전체를 반드시 버리셔야 합니다. 절대로 곰팡이 부분만 잘라내고 사용하면 안 됩니다. 생강에 피는 곰팡이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매우 강력한 독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독소는 간 손상을 일으키고 심지어 암까지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물질입니다. WHO에서도 1급 발암 물질로 지정한 독성입니다. 절대로 일부만 도려내고 사용하지 마세요. 토종꿀을 구매하실 때도 주의하세요. 꼭 국산 토종꿀을 구해서 사용하시고 자일리톨은 순수한 제품을 선택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가까이 더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입냄새 걱정 없이 활짝 웃으며 대화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하니 저도 행복해집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 생강 한 방울의 힘, 토종꿀 루틴, 그리고 자일리톨 루틴이라는 3가지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36년간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치료하면서 얻은 소중한 경험입니다. 믿고 따라해보세요. 단 2주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한 가지씩 차근차근 시작하세요. 우리 몸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아요. 3일 정도 지나면 입안이 개운해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차릴 정도로 달라지며 2주가 지나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냄새 때문에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라고 댓글에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방법을 며칠째 실천 중인데 효과가 있어요 라고 알려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입냄새로 고민하시는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이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고 댓글에 함께 해봐요 라고 응원의 메시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실천하셔서 2주 후에는 가족들이여 뭔가 달라졌네 라고 말하는 그 순간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손주들이 다시 할머니, 할아버지 곁에 다가와서 안기는 그 따뜻한 순간을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소가 제게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참고용으로만 하시고 특별히 불편하시면 꼭 병원 가시고 의사와 상담하시기를 바래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해살지 해였습니다. 감사합니다.